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봇랩에서 이제 AI랑 로봇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고우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부충렬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끝나고 취미로 이제 조금 과학이라든지 AI 쪽에 거리가 먼 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빌리티 분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모빌리티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AI 로봇 공학자 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AI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프렌즈에서 AI 로봇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로봇도 같이 만들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학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로봇공학자가 되게 되고 싶었어요. 뭐 AI나 로봇공학자나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뚝딱뚝딱 로봇을 만들죠. 해체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자비스가 조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을 만들고 조립하고 그리고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이 하기 힘든 그런 일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벤져스죠. 어벤져스에서 수많은 슈퍼 히어로들, 토르도 있고요, 이제 녹색 괴물 헐크도 있고요, 아이언맨도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인간이 로봇을 장착하거나 입지 않으면 저런 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뭐 장황한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AI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색을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수학부터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학 수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포기할 거예요. 어려워요, 싫어요, 나는 못하는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거를 조금 이제 인내를 해서 뛰어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난 학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학원을 가면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주 귀여운 거북이, 조그마한 자동차 저런 거를 그쵸? 저렇게 왼쪽에 있는 블록 코딩을 해서 하는 걸 배웁니다. 2, 3일이면 다 배워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땡! 나 이제 로봇 다 만들었어. 나 이제 로봇공학자 될 수 있어. 는 아니죠.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인 시민들 분들께서는 이곳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키스트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제 미래 유망 기술 10선 10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좋은 발표 해주신 바이오도 있고요, 유전학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된 게 10개 중에 4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인공지능, 드론, 무인이동체, 로봇 기술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뭘까요? 라는 질문에 왼쪽 끝에 보시면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을까, 터미네이터처럼 무섭죠. 그 다음에 대량의 실업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섭고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게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기서 양극화가 심화될 겁니다. 저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건데요. 사실 저 심화된 양극화의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AI 로봇 공학자 대체될 수 있는 AI 로봇에 대해서 AI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냐 없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또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뉴스에 보면은 신문에 보면 저런 장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 10선, 앞으로 유망할 직업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JTBC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직업군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사라지면 어쩌지? 예를 들어서 왼쪽 위를 보시면 회계사, 그리고 파일럿, 그리고 배우, 이런 이런 세 직업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우러러보고 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럼 저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 동생은 회계사입니다. 진짜 힘들게 공부해서 붙었는데요. 10년 있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사실 로봇공학자도 되기 쉽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또 파일럿도 되고 싶었어요. 눈이 안 봐서 안 됐는데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로봇이랑 인공지능에 대체돼서 보시는 그림처럼 로봇이 You fired, 너 해고야 라고 하는 세대에 올 건데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로봇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너 잘해? 너 진짜 바둑 잘 두네? 하면서 이제 이세돌 구단께서는 그분을 이기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AI가 잘하는 건 진짜 잘하고요. 인간은 특별하게 AI가 잘하는 것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AI가 잘하는 건 AI에게 넘겨주고 AI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AI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점, 아까 뭐 수학을 잘해야 된다, 뭐 학원 갔는데 크게 이렇게 뭐 좋게 배우는 게 없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은 실제 로봇 기술을 어떻게 쓰일까, 그리고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전 좀 많은 고민을 해서요. 대전에서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눠주고 배우고 같이 이끌어주고 이런 커뮤니티인데요. 이곳에서 AI 로봇랩 이런 거 개설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스페이스 S에서 좋은 공간에서 로봇을 만들고 조립하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주셔가지고 이제 3가지 로봇을 만들면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실제로 조립해보고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고 학습하고 적용해서 실제로 응용 로봇 기술, 인공지능 기술 개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개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젯봇, 아주 로봇 초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AI 로봇랩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문과분도 계셨고요, 선생님도 계셨고, 중학생분도 계셨고, 이제 교수님도 계셨고, 정말 다양한 분이 계셨는데요. 일단 다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두려운데, 나 코딩 못하는데, 나 만들기 조립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왼쪽에 젯봇을 가지고 모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익히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봇은 조금 심화 과정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을 해서 대회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다른 박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4종 로봇 스팟 마이크로입니다. 저것도 직접 3D 프린트 뽑은 걸 가지고 조립하고 만들어보고 그런 걸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 가장 쉬운 젯봇에 대해서 이제 흥미 유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과정에 대해서 같이 조립하고 교육하고 대회도 열어보고 이랬고요. 이게 저희 첫 번째 대회를 해봤는데요. 이제 대회할 때 영상입니다. 보시면 오가 아닙니다. 보시면 삐뚤빼뚤 막 간신히 선 안에서 들어는 가는데 지금 차선 넘어갈랑 말랑 하다가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랬던 로봇이 학습을 더 오래 하고 데이터셋을 더 많이 구축을 했더니 1등 솔루션입니다. 아주 트랙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가네. 근데 저게 뭐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이거 진짜 초보용이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이레이서라는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자율주행 파이레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자동차를 이렇게 규모만 작게 만든 거고요. 저것에 대해서 이제 또 역시 열심히 강의 진행하고 같이 조립하고 이제 앉아 있는 게 저입니다. 제가 열심히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영상이 데이터를 사람이 수집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요. 조이스틱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보시면 차선 간신히 안에 있는데 넘어갈까 말까 하다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이거는 사람이 조정하는 겁니다. AI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개발세발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조종 10바퀴를 돌린 것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학습을 했더니 엄청 빨라요. 와. 빠르고 완벽한 코너링에 진짜 빨라요. 네, 이렇게 되도록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종이 잘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을 했고요. 저희가 대전에서 대회를 열었었고 이게 1등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했던 거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4종 로봇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 인수됐죠. 그곳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4종 로봇 스팟 마이크로 AI라고 하는데요. 저게 1억입니다. 1억인데 1억 주고 살기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스팟 마이크로 AI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건데요. 저렇게 4종 로봇이 걸어가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삐뚤빼뚤 피해가기도 하고 안 넘어지고 잘 올라가다가
이곳에서 계단을 내려가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나가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저 영상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으면요. 계단이 높이가 얼마인지 너비가 얼마인지 계단이 높이가 20cm, 30cm야? 그럼 내가 발을 얼마를 들어서 내릴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주변에 이렇게 라이다 센서를 쏘면서 이제 장애물들이 지나가면 멈춰야 돼. 피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많은 로봇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D 프린팅도 뽑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자부도 조립을 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저 사정 로봇은 모터가 12개가 들어갑니다. 한 다리에 3개, 굽히는 거, 드는 거, 펼치는 거, 그래서 3개가 들어가고요. 그 3개가 다리가 4개가 있으니까 총 12개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처럼 이제 모터 줄이 12개 주렁주렁 있고요. 이제 저걸 안 보이게 속에 잘 숨겨서 전자부 조립을 하면 저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립을 완성한 영상이고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로봇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은 로봇을 그 다음에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행하기 전에 일단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잘 된다고 하면 그때 로봇에 넣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잘 됐지만 절대로 실제 로봇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제 그 엄청난 디버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도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정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실 사정 로봇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 팔보다 더 긴 거를 뽑겠다. 어깨를 더 넓은 사정 로봇을 만들겠다에 따라서 이 길이, 이 길이,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모터의 성능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은 수식들을 가지고 저런 연산을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을 하려면 수학이 제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은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보면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로봇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로봇을 만들 때 한 명만 저 수학을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업 하는 것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걸 만들어 봤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보여드리긴 그렇고 저렇게 백덤블링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백덤블링 팡 차야 되는데 가다 꼬꾸라지죠. 이제 이유는 뭐냐면 모터 힘이 세가지고 굽혔다가 확 쳤을 때 착 점프를 해야 되는데 모터를 제가 싼 걸 썼어요. 6,500원짜리. 그래서 이제 모터만 비싼 걸 사면 언제든지 저런 행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사실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각종 센서들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RGBD 센서 아니면 이제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주변으로 라이다를 삐용 싼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이 있네? 저기에 장애물은 멀리 있네?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맵을 만드는 슬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군집 제어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로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는 만드는 것까지 진행했고 이제 2기에서는 실제로 자율주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맵을 만들고 장애물을 회피해서 자율주행을 기동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R 로봇랩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로봇공학자가 되려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파이썬, C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이거를 안 하고는 시작을 하실 생각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딩 공부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수학.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수학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수학을 못하면 한계가 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하는 정도까지밖에 못하고요. 새로운 로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나만의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세 번째, 인내심과 끈기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저희 AR 로봇랩이 있습니다. AR 로봇랩에 오시면 이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R 로봇랩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로봇랩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AR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저런 거 하면 되는구나. 굳이 AR 로봇랩 안 오셔도 저런 과정을 쫓아가면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AR 로봇 공학자가 향후에 되셔서 언젠간 저랑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